유럽연합, 트럼프 푸틴 회담 앞두고 러시아를 향한 강경 메시지 발표. 8월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강경한 테러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하기 전까지 어떤 양보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휴전 이후에도 무장해제와 국제감시체계가 필수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영토 교환을 통한 종전 구상에 대한 선제적 경고 성격이 짙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EU와 나토는 미국의 속전속결식 협상안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국방위원장 마리아 아그네스 슈트락 치머만은 장기전을 통해 영토를 얻을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유럽은 존재적으로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분쟁 국가에도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질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장기적 유럽 안보 질서를 지키려는 EU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로서 결국 알래스카 회담은 단순한 미러 협상이 아니라 미국식 현실주의 외교와 유럽식 규범 기반 안보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바르벨 바스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여성에 대한 공격,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 노동부 장관이자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인 바르벨 바스가 독일 사회의 여성 대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예어르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프라우케 프로지우스 게르스도르프의 사태를 언급하며 여성들이 외부, 특히 극우 성향 네트워크로부터 공격받는 방식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단순히 정당 간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여성 후보가 제한되면 또다시 극우 네트워크의 공격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정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SPD 대표 후보 연설에서는 여성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가시성 존중 권력에 대해 명확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연정조정위원회에서 바스는 유일한 여성인데 그는 여성 동료가 없어 불편할 때도 있지만 모두가 나를 존중하며 나도 스스로를 지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바스는 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데 바스는 아직 낙제는 아니지만 상황은 어렵다며 연금 지급의 하향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405유로, 여성은 955유로 수준입니다. 독일 7월 기업 파산 급증, 특히 소규모 업체 직격탄. 독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파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정식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2% 늘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증가세는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라이프치히 소재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는 7월 독일 내 인적자본회사 파산 건수가 1,588건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4년 7월보다 13% 많고 코로나19 이전인 2016에서 2019년 7월 평균치보다 64%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경기 전문가 유프 젠체는 2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의 유동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 5월에는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파산 건수가 감소하며 회복 기대감이 일었으나 6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파산 신청 시점과 공식 집계 시점 간 약 3개월의 시차가 있어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파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 파산이 줄어들어 일자리 피해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2024년보다 더 많은 기업 파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21,812건의 기업 파산이 발생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독일 2024년 한부모 가정지원금 32억 유로 지출. 부모 중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부양비 선지급 제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총 32억 유로로 전년보다 약 5억 5천만 유로 늘었습니다. 연방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증가는 2024년 1월부터 물가 상승에 맞춰 지급액이 대폭 인상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가족부 대변인은 기초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비 선지급액을 크게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수혜 대상 아동수가 전년 대비 1.8%인 15,500명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양비 선지급은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선지급 후 해당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율은 낮아 2024년 지급액 중 회수된 금액은 약 5억 4,500만 유로로 회수율은 17%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평균 수준이나 최근 수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액은 만 5세 이하 227유로, 만 11세 이하 299유로, 만 17세 이하 394유로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부담액의 40%를 연방정부가, 나머지를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독일 배달 플랫폼 일자리 하청 전환으로 더 불안정해진다. 독일의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 리퍼란도가 전국적으로 2,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하청업체 플로튼 파트너 소속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플랫폼 고용 구조가 직접 고용에서 외주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함부르크에서 10년 넘게 배달 일을 해온 리퍼란도 직원 리디거 밀러 씨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자 보호가 있는 곳이 리퍼란도였다며, 하지만 하청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리퍼란도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전국 45개 지점 중 34곳을 폐쇄할 예정이며 남은 인력도 외부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쟁 심화 속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식품음료요식노조는 수년간 쌓아온 노조 조직력과 근로환경 개선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루르 대학의 플랫폼 경제 전문가 파비안 후제 교수는 플랫폼 하청, 재하청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법적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책임 분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유가 채택한 플랫폼 노동 지침의 국내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